간단하게 입력하는 문제이므로 요거는 지금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2번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작업 2번에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 현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A1에서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궁서 그리고 17포인트,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을 밑줄로 지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A1에서부터 G1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해볼까요? 범위를 페이지는 2-4페이지예요. 2-4페이지. 그래서 A1에서부터 G1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죠. 글꼴은 궁서, 자, 병합까지 했고 글꼴은 궁서, 그리고 17포인트 없으면 적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을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동그라미 2번 A3에서부터 G3셀, A4에서부터 C10셀, F4에서부터 G10셀 영역은 가운데 맞춤, A3에서부터 G3 영역은 글꼴색을 표준색 자주,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A3에서부터 G3셀까지 범위를 잡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A4에서부터 C10셀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F4에서부터 G10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졌죠. 따로따로 가운데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가운데 맞추고 여기 가운데 맞추고 여기 가운데 맞추고 이렇게 해도 돼요. A3에서부터 G3 영역은 글꼴색은 표준색 자주, 요게 이제 글꼴색이니까 여기서 표준색 자주는 요 보라색이 자주색이에요.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있죠? 그리고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을 주래요. 표준색 노랑은 요 네 번째 있는 색깔이 표준색 노랑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F4에서부터 F10 영역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가 추가되어 표시되도록 지정하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80.0 뒤에 %를 붙여라 라는 건데 F4에서부터 F10까지 범위를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이 떠요. 셀 서식은 컨트롤 1번 눌러도 셀 서식이 뜨니까 혹시 단축키로 익혀두고 싶으신 분은 컨트롤 1번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은 여기 보면은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0.0 그 뒤에 %를 붙일 거니까 짝대기는 잠시 지우고 따옴표, 꼭 따옴표 하셔야 돼요. 따옴표. 이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 백분율로 계산이 돼서 값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따옴표를 붙여서 %가 문자로 붙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4번 내용인데 D7셀에 가장 많은 회원수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메모를 항상 표시하고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D7셀을 클릭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서 메모 삽입을 눌러주시면 메모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뜹니다. 자, 여기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어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시면 항상 표시가 돼요.
그리고 메모는 내용은 지우고 가장 많은 회원수. 그 다음 메모 서식에서는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는데 요 가장자리 가면 네 방의 화살표 뜨죠. 이때 클릭해서 오른쪽 메모 서식으로 들어간 후 맞춤해서 자동 크기 확인.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A3에서부터 주심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3에서부터 G14까지 범위 잡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누르면 테두리가 예쁘게 쳐졌습니다. 자, 만들어 보세요. 신입사원 채용시험 결과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 자, B5에서부터 H13 영역에 대해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니까 5어 조건이네요. 그죠? 총점이 260 이상인 행 전체의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5어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행 전체에다가 줄 거니까 B5셀부터 H13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누릅니다.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시고요. 밑에다 규칙 설명 편집을 적는 건데요. 제목 적고 5어 전공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그래서 F4번 2번 전공이 점프하고 경영학과 이거나 그 다음에 총점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여기 총점 H5셀 총점이 F4번 2번 크거나 같다 260 이상 하고 괄호를 닫고 그 다음 서식을 누르는데요.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지금 컴퓨터 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서식에서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그 다음 굵은 기울인 꼴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건이 경영학과인 것도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겠지만 총점이 260 이상인 것들도 같이 선택이 됐을 거니까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겠죠?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 표 1을 볼 거고요. 순위 현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페이지예요. 표 1에서 총점수의 순위를 아래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시상을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세모 읽어보자면 총점수의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동상, 나머진 공란으로 표시하랬고 순위는 총점수가 높은 사람이 1위래요. 그래서 추즈와 랭크 이크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그러면 순위를 알아야 대상을 주건 금상을 주건 은상을 주건 하잖아요. 그래서 랭크 이큐로 일단 순위를 구해볼게요. 시상을 적을 F3셀에 커서를 찍어주고 랭크 EQ 그 다음 여기 넘버는 총 점수를 찍어요. 그 다음 쉼표 그래서 여기 REF는 레퍼런스 참조 범위인데 총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잡고 F4번으로 고정 그 다음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어차피 큰 순서가 1등인 게 내림차 순이고 내림차 수는 생략을 해도 되므로 바로 괄호 닫고 엔터 쳐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시상이 나오고 얘를 체일 핸들로 끌어보면 이렇게 값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랭크 EQ로 이렇게 순위만 먼저 구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는 동상 지금 보니까 얘가 몇 등까지 있나 봤더니 8등까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F3셀 아까 구해놓은 식을 따닥 하고 랭크 EQ 앞에다가 추즈를 붙여주세요. 추즈 랭크 EQ 뒤에다가 쉼표하고 다운표하고 대상 다운표 쉼표 다운표 금상 다운표 쉼표 다운표 은상 다운표 쉼표 다운표 동상 다운표 쉼표 다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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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까지니까 여기까지 있으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각각의 값들이 입력되겠죠? 추주는 선택함수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인덱스 넘버로 들어가게 돼요. 색인 차례값인데 얘가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 4면 네 번째 값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값들을 공란으로 표시할 거라 다운표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요거 구해보고 두 번째 문항 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표 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에서는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뺀 차이값을 K9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게 디에버리지라면 그냥 전체 평균이 에버리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디에버리지로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을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하고 거기서 서초 평균을 빼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 K9셀에 커서를 찍어 주시고요. 등호 적고 에버리지 그래서 전체 점수의 평균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러고 빼기 디에버리지 전체 표 범위를 잡고 쉼표 필드는 우리가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점수셀인 요 J2셀을 찍고요.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서초인 거 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구해보세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에버리지, 디에버리지 같은 경우 소속이 서초인 것들의 값들을 찍어서 평균을 구해도 나오긴 나와요. 그죠? 결과값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지금 시험이다 보니까 에버리지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둘 다 사용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에버리지로 해서 소속이 서초인 점수들만 내가 선택을 컨트롤로 해서 얘네들을 찍어서 여기 찍어서 가져와야겠다. 지금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겠다.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값은 나와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는 시험 그 주최하는 측이 원했던 답은 아니죠. 그래서 오답 처리가 될 거고요. 우리는 디에버리지를 쓰라고 했으므로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표 3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또 볼게요. 표 4의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 3의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하여 판매금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단 판매금액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판매금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구한대요. if에러랑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럼 판매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좀 볼 건데 교재명에 따라 판매가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커널 1급은 뭐 18,000원, 워드 1급은 15,000원 이렇게 나오게끔 할 건데요. 표가 세로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vlookup으로 판매가를 구할 거예요. 등호 적고 vlookup. 그래서 교재명에 따라 쉼표 도서 할인 목록 범위에서 F4번 쉼표 판매가는 두 번째 열이니까 2 쉼표 정확히 일치 false나 0을 적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시면 각각의 교재에 대한 판매가가 가져와져요. 자, 판매가를 구했고 여기다 곱하기 판매량을 하면은 값이 나오는데요. 판매량을 찍으려니까 가리고 있죠? 그러면 방향키로 위에 커서를 이렇게 위쪽을 찍어주고 방향키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판매량이 곱해져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판매량이 보면은 594나 제로의 경우는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곱했을 때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액에 오류가 있을 때는 여기서는 판매량 오류라고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요 앞에 if error 맨 뒤에다가 쉼표하고 다운표하고 판매량 오류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 나오다가 에러가 떴을 땐 판매량 오류라는 데이터가 뜰 거예요. 자, 조금 복잡하죠? 한번 해보고 잘 안되면 또 질문 주세요.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표 5번으로 가볼게요. 바둑대회 기록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표 5에서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여 제24셀에 표시하시오 8점짜리 문제입니다.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래요. 표시 예를 보니까 2명 이렇게 돼 있고 count ifs, count a, count if 중에 알맞은 함수와 %% 연산자를 쓰래요. 자, 일단 조건이 소속이 상공, 우승 횟수가 5번 이상, 조건이 2개 이상이므로 여기서 조건에 맞는 수를 세기 위해서는 count ifs라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count a는 문자든 숫자든 채워져 있는 셀의 개수를 모두 세는 거고요. count if의 경우는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거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여야 하죠.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count ifs를 쓰게 됩니다. 바로 적어볼게요. 자, 밑에 인원수 구하는 칸 제24셀 찍어주시고 등호 적고 count ifs 해서 일단 조건이 소속이 쉼표 다운표 상공
여기서 우승횟수가 5번 이상이니까 우승횟수 범위 잡아서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5번 하고 크거나가 빠졌네. 이렇게 만들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조건에 따른 인원수가 나옵니다. 네, 인원수 뒤에 명을 포함하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다가 7번 위에 있는 n% 적고 따옴표 하고 명을 적어주시면 인원수 몇 명 해서 나와요. 입사시험 평가 점수인데요. 5번 문제 읽어볼게요. 표 6에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의 합계가 12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f와 and, sum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일단은 조건에 따라 합격이 나오거나 공백이 나오니까 if를 쓸 건데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and를 쓸 거고요. 수학과 영어의 합계를 구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평가 F24셀에다가 구할 거고 등호 적고 if부터 적을게요. if, and 그래서 면접 점수 지금 이 평가 하나 구해서 밑으로 끌어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줄에 즉 고은비의 면접 점수를 찍는 겁니다.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sum 수학과 영어의 합을 구해서 합이 크거나 같다 120 이상이냐 여기까지가 end에 괄호가 닫아줘야겠죠? 쉼표 따옴표에서 합격 따옴표 쉼표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평가가 합격이 나오거나 빈칸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분석 작업 하나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넘어가 볼까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휘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짜리 문제인데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는 쉬운 문제예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의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의 상품명이 W, T, S, M으로 시작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합계를 계산하여 표 4의 서울 재고 현황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상품명이 W, T, S, M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상품명에다가 W별, T별, 그 다음에가 뭐냐? S랑 M이네요. S별, M별 이렇게 달아주세요. 요 뒤쪽에 붙은 요 별표는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로 풀어보자면 W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T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S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M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란 뜻이죠. 만약에 이 별표가 W 앞에 붙었을 때는 W로 끝나는 모든 글자 이런 형식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적었다면은 요 표사의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은 후에 데이터에 보시면 통합이 있습니다. 데이터에 통합 클릭. 얘가 뭐 구하라고 했냐면 합계를 계산하랬죠? 그래서 함수는 합계로 놓고 참조라는 부분에 클릭한 후에 여기 표 1의 범위를 쭉 잡아서 넣고 추가, 표 2의 범위를 잡아서 넣고 추가, 표 3의 범위를 잡아서 넣고 추가, 그리고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주고 확인하면 완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세요.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가서 진행할게요.
표에서 순이익 계산은 제조원가, 판매가, 초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을 이용하여 순이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의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 변동에 따른 순이익금을 B15에서부터 H20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순이익금은 괄호하고 판매가 빼기 제조원가 곱하기 판매량 빼기 초기 투자 비용 빼기 홍보 비용이라는데 그렇대. 신경 쓸 거 없이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데이터표는 여기 순이익금이 여기 구해져 있는 게 보이죠? 한번 클릭해보면 수식 입력줄에 이미 여기 적혀있는 수식은 계산이 돼서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쓸 건 없고 여기서 판매량이 300이냐 400이냐 500이냐 바뀜과 그리고 판매가가 2,500이냐 3,000이냐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가가 궁금한 게 데이터표예요. 그래서 이 순이익금을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을 거거든요. C14셀을 클릭하고 등호 적어주시고요. 순이익금 셀을 C8셀이죠.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값이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 범위를 잡아주세요. 표 범위를 잡고 나서는 데이터의 가상분석 데이터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입력 셀에는 여기 행의 판매량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량에 해당하는 C7셀 판매량에 해당하는 C7셀을 선택해주고 열 입력 셀에는 이쪽에 판매가가 있죠? 그래서 판매가에 해당하는 셀인 C4셀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 2-6페이지 1번 매크로 작업 시트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예요. 생산비용 평균 E9셀과 목표 매출액 평균 F9셀을 계산한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도형은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의 G4에서부터 G5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평균을 구할 부분에 커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커서 있는 이 A1 셀 그대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 다음에 생산비용 평균과 목표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는 거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홈탭에 자동합계 평균 이렇게 해주면 생산비용의 평균과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함수 구했다면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모양 만들었고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선택해서 동일 시트 G4에서부터 Alt 누르면서 G5셀까지 범위를 잡아준 후에 텍스트는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매크로 지정. 그래서 평균 선택하고 확인 해주면 여기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역시 매크로랑 전혀 상관없는 셀에 커서를 놓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줄게요. 서식.
그 다음에 A2에서부터 F9셀에 F9셀이면 여기까지네요. F9셀에 홈 탭으로 가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주고 그 다음에 A2에서부터 F2까지 영역을 색깔을 표준색 노랑을 주어라. 자, 여기까지 모양 다 만들었다면 아까처럼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자, 매크론 다 만들었고 이제 도형을 만들 건데요. 삽입의 도형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골라서 동일 시트에 G7에서부터 Alt 누르면서 G8까지 끌어 그리고 텍스트는 서식이라고 바로 적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해서 서식 매크로를 주면 얘를 누르면 서식이 나오고 얘를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차트 작업 시트에서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차트를 작성하시오. 각 이점인데요. 분야별로 학원수와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A11에서부터 I28 영역의 차트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분야별로 지금 분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학원수와 수강자 수가 필요해요. 그럼 이만큼씩 필요한 거네요. 이렇게 세 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삽입에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랬죠? 세로막대형 차트 삽입의 첫 번째. 그래서 얘를 끌고 옮기는데 A11에서부터 I28까지거든요. Alt 누르면서 배치해 주세요. A11부터 I28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고 보조축으로 눈금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 수강자 수 계열을 찍어주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요. 그래서 수강자 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보조축을 체크하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글꼴은 궁서체,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크기는 14로 설정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차트 제목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고 내용을 바꿀게요.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글꼴은 요 가장자리 테두리 찍어서 홈탭에서 글꼴을 궁서체,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크기는 14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4번에서는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을 클릭. 그럼 얘가 다 선택됐죠? 이때 또 한 번 찍어요. 그래서 운동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하면 레이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 여기까지 해주면 가위가 이렇게 둥글려졌죠?